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세훈 시장 아주 통쾌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을 향해서 말이죠, 나치식 그리고 홍위병식이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질이 없다라고 일격을 가했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해서 한동훈이 소식 등등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강신업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문매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를 통해서 대독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후룩하는 거 못 봤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 그 국회에 가서 말이죠, 인사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다니까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그야말로 꼴불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탄핵하겠다, 뭐 하야하라 그런 입장인데, 가자마자 뭐 피켓 들고 난리 칠 거 뻔한데 거기 가서 모욕을 그대로 당하라.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시정연설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오히려 그걸 피하는 것이 더 서로에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려와야 될 대상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내려와야 된다고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고요. 그런 입장에서 국회를 존중해가지고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 뭐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한동훈이는 시정연설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안 된다, 뭐 야당만 있는 거냐, 여당도 있지 않느냐, 그럼 여당 국회의원들 보고 가서 뭐 여당 국회의원들은 박수 치니까 그거 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야유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뭐 로텐더홀에서 있다가 뭐 대통령 들어갈 때 야유할 거야? 도대체 대통령은 여당이야, 야당이야, 남당이야, 도대체 뭐예요? 한동훈은 도대체 여당이야, 야당이야, 남당이야, 뭐예요? 예? 지금 한동훈의 행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이 한동훈과 대비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오세훈이가 아주 멋지게 말이죠, 이재명은 이거는 뭐 나치식이다, 홍위병과 똑같다. 그렇게 나치와 홍위병이라는 게 뭐예요? 동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을 갖다 방탄당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갖다 방탄 의원으로 만들고, 완전히 자기 좀 지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방탄으로 써가지고 지금 4월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홍위병 아니고 이게 낫지 않으면 뭡니까? 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현직 서울시장도 그렇게 야당 대표를 향해서 잘못하는 걸 꾸짖고 있는데, 어떻게 여당 대표라는 자가, 정치인이라는 자가 그렇게 지금 이재명하고 찐찐 뭐 회담한다면 왜 안 해? 회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담 잘 되지도 않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11월 15일 날 재판 선고고 11월 25일 날 재판 선고인데 그 전에 무슨 회담을 합니까? 그런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회담하겠다고 말이죠,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기 4시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 대표와 회담하겠다는 얘기를 대통령 만나러 가기 4시간 전에 한 거잖아요. 용산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갔다 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모양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만나 뵙고 와서 대통령하고 만나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야당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야당하고도 만나자. 그러면 대통령도 살고 지도 살고 면이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뭐 야당 대표하고 만나겠다 어쩌고 떠들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는 뭐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가서 협상하겠다가 아니라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나라도 누구라도, 아니 그 누구라도 말이야 그걸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대통령 시정연설에 나와라. 자, 이재명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결국은 이재명의 도움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세훈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번에 말이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1등이 이제 보수에서는 한동훈이고 2등이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가 2등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18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오세훈이가 7.1% 정도, 7점 몇 %. 근데 물론 둘이 아직 차이는 나지만 이 추세를 보면 말이죠,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세훈은 2, 3%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그때는 뭐 30%였었어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30 몇 %에서 18%까지 떨어졌고요. 오세훈은 지금 2, 3%, 7%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김문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한동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이재명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재명이 한 30, 한 뭐 몇 퍼센트 돼요. 30대 한 중반 정도.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또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거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지금 한빠들은 말이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한동훈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한동훈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거꾸로 한동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윤석열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한동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이 윤석열 지지율과 지지율을 또 같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당정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그렇게 까는데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대통령을 까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동반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뭐 언론 기사가 나오는데 공멸의 길이 아니에요. 한동훈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요 그렇게 쉽게 탄핵당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한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하고 나서 지금 국민들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 이재명 그래도 누구를 지지하냐면 다 윤석열 지지한다고 그래요. 이재명 지지율이 그래서 별로 30대 초반 뭐 그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권 차기주자 지지율에서 말이죠. 얼마 안 나와요. 40% 넘어가고 뭐 50 가까이 가야만 그래도 이제 이거 확실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막상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그러면 그래도 윤석열이지 이재명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설사 사법 리스크가 없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꿈 같은 얘기예요. 가봐야 아는 겁니다. 앞으로도 2년 6개월이 남았어요. 이해찬 그렇게 앞서가다가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은 스스로도 말이죠.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사법 리스크 때문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뭐 탄핵 당한다. 하야 당한다. 그 얘기는 모두 뇌피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이에요. 오히려 한동훈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벌써 오히려 말이죠. 이재명 지지율은 추락하고 한동훈 지지율은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윤석열 못한다는 말이 별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지금 악마로 만드는 것도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쟤들이야 늘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많이 그래도 도이치도 이제 무혐의 나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가방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가라앉고 있었어요. 뭐 최상병 어쩌고 하면서 그것도 제보 공작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라는 문제 소위 김건희 리스크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가라앉고 있었는데 그걸 끄집어낸 것이 바로 불을 붙인 것이 그게 한동훈이라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사이에 그 주고받은 카톡이 문제 아니냐고. 그 카톡이 뭐가 문제입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이 주고받은 그 카톡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 오빠? 우리 오빠가 뭐 저기 별로 뭐 저기 뭐 바보 같고 당신은 똑똑하다 그거? 아니 그거는 경선 때 명태균이 도움을 받으려고 명태균이 높여주려고 나를 갖다가 낮추고 우리 쪽을 낮추고 명태균이 높여준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어떤 역할을 해서 오히려 대통령 된 거예요. 명태균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김건희 여사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여기서 우리는 뭐 가족도 되고 오빠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되고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당신 최고다 당신 최고다 선생님 인식이 최고다. 근데 우리는 오빠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오빠가 모르는데 대통령이 됩니까? 그럼 명태균이 대통령 하지?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하고 주고받았던 그 카톡이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더 있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그거는 다 해결된 문제예요. 벌써 문재인 때부터 수사했던 겁니다. 쟤들의 그 공작에 놀아나지 말고. 그다음에 가방 그거 해결됐어요. 근데 그 가방을 갖다가 기소 안 했다고 그러면 난리 떠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법리적으로도 그게 되질 않는데. 그럼 끝났어요? 그럼 최상병 특검법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개입했다? 아니라는 것이 제보 공작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 갖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그 저기 용산에 자기 라인을 거느리고 있다?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설사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정권자는 누구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결정권자. 마지막에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하고 간신 노릇 하는 놈이 있다면 그놈만 섞어내면 되는 거죠.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이가 김건희 1호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럼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전혀 없는데 오히려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낸 사람이 한동훈이라고요. 그럼 왜 그러는 건데요? 왜 야당을 향해서는 포문을 열지 않고 이재명의 저 범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다음에 김정숙과 김혜경의 저 범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세훈처럼 못합니까?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홍위병식으로 나치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말 못합니까? 그래서 한동훈이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조지면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자기가 높아지고 쉽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을 한 것이고, 한동훈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공멸하는데 공멸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살고 한동훈은 죽어요. 자, 한동훈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사퇴가 정답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